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셀프 스터디 토지 투자 언어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용도죠.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이 건축물과 공작물,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요 내용이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서 이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먼저 정리하고 바로 4-1로 이렇게 분류했죠. 원래 네 번째에 있는 건데 분류했습니다. 건축물과 공작물, 구축물 요거에 대해서도 많이 실무적으로 혼동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내용은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세대 주택과 그 다가구 주택 제목은 이렇지만은 이 의미가 상당히 투자에서는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 아닙니까? 하지만 투자에서는 많이 혼동될 수도 있고 중요한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클릭을 하면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토지 실무기초,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구분은 하시죠? 이렇게 되어 있죠. 구분은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법과 건축법 그래서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주택법을 먼저 보시면 다세대 주택은 뭐라고 됐습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땡땡하고 비교를 해서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은 뭡니까? 공동주택이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이렇게 이건 잘 아실 거라고 이렇게 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동산이 어려운 점은 너무나도 많은 법률에 서로 물려있다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늘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누군가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이제는 돈이 된 거죠. 그래서 지식이 돈이 된 그런 때가 됐습니다. 많이 해야죠. 그래서 저 역시 수업 앞서서 기본적인 개념은 앞서 늘 얘기했지만 이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거는 포스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딱 아니라고 보는 거죠. 수업 시간만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는 단어들이 나와야 수업이 재밌지 않을까요? 전혀 모르면 감 잡기도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겠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영어 강의하는데 영어 하나도 못 들으면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언어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 부분만 배우는 것이 이때 방법이다. 이렇게 했죠? 기본적인 내용은 따로 이렇게 여기 블로그를 포스팅했지만 이제 영상으로 이제 하니까 꾸준히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분명히 도움 될 겁니다. 다시 이제 주택법과 건축법 구분하실 줄을 아시나요? 이게 제가 이렇게 의문문을 줬지만 사실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내용은 알지만 막연히 내용은 알지만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주택법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게 주택법일까요? 이게 주택법을 아파트 그렇죠?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하는데 이 건축법은 뭡니까? 건축 허가입니다. 이 다릅니다. 허가 이 단어조차도 다르기 때문에 이 구분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법률부터 이제 하나 봐야 되겠죠. 우리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택법을 보니까 2조에 다음과 같이 용어되어 있다. 최근에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먼저 주택이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택하고 요것만 몇 가지만 공부해도 시간이 금방 다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이란 세대, 우리가 1세대, 2세대, 세대, 1세대 1주택 얘기하죠.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이렇게 나왔죠? 전부. 건축물의 전부. 이렇게 여기 이거 전부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전부. 이렇게. 또 일부. 부속 토지까지 주택입니다. 부속 토지 개념이죠. 이렇게 토지까지 주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대통령은 우리가 따로 봐야 되겠죠.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에 이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처럼 계단이라든지 복도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면 정리해 보면 역시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택은 뭐라고 됐습니까?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수 토지로서 주거시설로서 이용 가능한 시설. 그러니까 주택 외의 건축물이 있는데 또 부속 토지가 있는데 주거시설로서 가능한 시설. 그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오피스텔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오피스텔이 뭡니까? 주택은 아니잖아요. 이게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죠. 그러니까 주택 외의 시설, 업무시설인데 그 땅까지. 근데 주거시설로 쓰면은 그게 바로 준주택이라는 거죠. 역시 법령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준주택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이런 내용은 차츰차츰 알아보긴 하고, 현재는 준주택까지의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있겠고요. 국민주택도 있고, 국민주택. 그래서 이런 국민주택도 있고, 국민주택 규모도 있습니다. 규모는 뭡니까? 한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여기가 앞에가 85제곱미터 이 앞에가 무슨 면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는 이게 늘 우리가 생각할 때 전용 면적이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전용 면적이 아닌 거는 이 앞에다가 뭐 계약 면적, 시설 면적, 뭐 여러 가지 면적을 넣습니다. 넣지 않으면 전부 다 뭐라고요? 전용 면적입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런 거 맞죠? 그러니까 항상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외의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전용 면적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쓰는 것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민영주택, 뭐 임대주택, 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런 내용을 일단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하나씩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토지 개발이나 분양을 준비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택이 있습니다. 뭡니까? 요거 주택, 요거. 그러니까 요거죠? 이거 주택.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의미를 알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1번. 뭐라고 되십니까? 1번 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번. 주택이 되는데 1번.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부속 토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있죠?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의 의미가 뭐냐 그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잘 아는 비결은 한국어를 좀 잘 아는 데도 있습니다. 어렵다는 거죠, 용어가. 이게 단어가 한국말인데 어렵다는 거죠. 먼저 기본적인 얘기를 볼게요. 건축하고 건축물 차이가 뭡니까?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데 의외로 그 실전에서 보면은 상당히 혼동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의외로 수급자는 당황하죠. 건축을 하시는 우리가 잘 아십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증, 개재, 뭐 이렇게 막 암기하죠. 근데 이것도 이제 건축을 한 것은 이거고, 이거 건축을 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행위죠. 건축물을 위한 결국 뭐예요? 완성된 겁니다. 완성된 거. 건축물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건축과 건축물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보면, 이 건축물이 있습니다. 2번. 건축법에 보면은 있어요. 근데 건축물하고 얘가 이제 전부 건축물 있죠? 용작물. 요거 내용은 별도로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얘기해서 뭐 주택하기에는 전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요 부분만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볼 거고요. 지금은 이제 주택이니까 주택 먼저 보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요. 그러면 이제 주택에는 2번에 뭐가 있냐면 주택에는 2번의 단독주택과 3번의 공동주택이 정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면은 앞에 뭐라고 되십니까? 주택에 쭉 가면은 2번에 이렇게 있죠? 2번에 단독주택하고 3번에 공동주택, 4번에 중주택 요걸 말하는 겁니다. 1번은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 보면은 이제 건축물을 보겠습니다. 건축물이 아니라 주택,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보겠습니다. 이번에 단독주택은 한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1세대. 단독주택 한 세대입니다. 가구가 아닌 한 세대. 그래서 이제 좋은 거 대통령용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대통령용을 또 봐야 되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대통령령이니까 건축법 시행령이죠. 시행령이란 것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이렇게. 그러니까 시행령을 본다. 이 얘기죠.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봤더니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 제2조 2에 의한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과 같다. 뭐라고 됐습니까?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이겠죠?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최근 소규모 주택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다중주택, 뭐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 뭐 다중주택도 따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다중주택이 우리가 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가구주택까지 여기까지 단독주택입니다. 예전에 공간도 있었는데 공간이 이제 없네요. 여기서는 그렇죠? 없습니다. 법률에서 빠져 있네요. 그런데 건축법을 보면 공간 역시 단독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단독 시행령에 보면은 건축법 이게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하나 단독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2를 보니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로 표를 쫙 붙이게 있습니다. 붙이게 별표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거기서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단독주택도 이렇게 단독주택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잠깐 읽어볼까요?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 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센터 이런 거 아예 들어온 지역법에 따라서 작은 도서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단독주택인데 그 종류는 크게 단독주택이 있고 이렇게 단독주택이 있고 그렇죠?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다중주택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처럼 여기 보면은 다음 요건은 모두 갖춘 주택을 다중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이 모두 다 갖춰야 됩니다. 이게 그럼 뭡니까?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되어 있다. 또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취사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뭐 3층이다. 3층이죠. 단독주택이니까. 그럼 여기에 따로 여기는 뭡니까? 뭐 룸이 있으면 룸이 별도로 이렇게 취사시설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된 모양을 다중주택이다. 이렇게 됐죠. 거기다가 한 개 동호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주차장 면적은 뺀 겁니다. 이렇게 바닥면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용면적이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전용면적이죠. 그러니까 바닥면적의 합계가 주차장 면적 뺀 거, 그 다음에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러트 구조를 하고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 외의 용도를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 제외한다. 그러니까 주택 외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이 남으면 뭐 근생을 할 수 있었죠. 슈퍼 같은 거 조그만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그 커피숍도 조그맣게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최소 실별 면적은 기준에 적합한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개념을 정확히 잘 아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다중주택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 앞에 보니까 다음에 다가구주택도 나오죠. 다가구주택 역시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예요.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주택을 쓰는 층수가 그때 3개층이죠. 3개층입니다. 단독주택은 최대 3개층입니다. 3개층이죠. 한 층의 전부 어떤 일부를 필러트 구조를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외에 용도로 쓰는 경우는 층수에 제외한다. 주택 외니까 만약에 주택으로 쓰면은 이것도 층수니까 안 되니까 뭘로 씁니까? 근생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단독주택이지만 19집은 내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이 되어 있는 것이 다가구주택이다. 이것입니다. 여기는 세대 뭐 사람 거실 구분이 있나요? 축구대처럼 같은 게 여기는 없죠. 없습니다.
이거에 좀 작은 개념이죠. 다중주택이 공간까지 이렇게 건축법 시행령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공간이 있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간이 있죠. 공간은 아무리 많이 살고 있어도 세대 구성을 따로 할 수 없는 단독주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라는 거죠. 상기 내용 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유념 있게 보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는 거 빨간 것이 이런 포인트는 보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다주택, 수익형 주택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죠. 바다면적 합계가 660. 옛날에는 얼마였습니까? 330이었어요. 근데 이게 개정되면서 62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주택 층수는 3개층 이하. 그러니까 취사시설은 공용시설로 설치한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왜 매력이 있을까요? 주차장에 마법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따로 또 후회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가올 때는 좀 더 크게 층수는 3개층 동일하고 취사시설이 각각 있고 이거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19세대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거. 취사시설이 이건 딱 같이 있는 게 다가구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왔는데 이게 양양입니다. 양양은 진짜 아주 뭡니까 이게 이런 아주 서핑의 천국인 것 같아요. 꼭 한번 가보시면 진짜 많은 인구 수요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14세대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표까지 또 봐야 되겠죠?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옛날에 또 법이 개정되면서 뭐라고 됐냐면 옛날에는 원룸주택인데 이제 소형주택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룸은 뭡니까? 최대 말 그대로 원룸이잖아요. 1.5룸까지 되시는 거. 소형주택은 토룸까지 될 수 있는 거죠. 개념을 조금 넓혔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라고 되십니까? 보면은 이 아파트 5개 층이죠. 5개 층이 되는 것은 아파트고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한 개 등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4개 층이죠. 4개 층이 되어 있는 거. 다세대는 합계가 이건 이하이고 이건 초과고 이거 이하고 층수가 4개 층인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대수는 없네요. 아까 다가왔던 19세대라고 했죠. 그런 세대수가 없습니다. 기준수사는 역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그런 게 나오죠. 여기 나왔습니다. 그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을 제외한다. 이렇게 기술자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자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보시면 건축법상에서는 아연, 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기술자까지 공동적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빠졌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보니까 기술사에서는 준주택이라고 되어 있네요. 준주택.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이라는 얘기죠. 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게 준주택이에요. 근데 이제 이 건축법에서는 준주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 단독주택이 있지 준주택은 없다고요. 없으니까 이렇게 표시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분했죠. 이렇게 끌게 돼 있죠.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 보면 준주택이 없다. 이거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택법을 보는 거죠.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5개 층이 있고 5개 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합기만 다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구분을 제가 했죠. 이렇게 19세대 이하이고 이렇게 제한 없고 그 다음 3개 층 불가능 그 소유할 분양 임대명의 그 가능 그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다음에 이제 건축물 공개하는 구축물에 대해서는 따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